안녕하세요. 만약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은 심리학 이론이 딱 한 단어, 이 단어 하나가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오해받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칼 융의 에로스 현상학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위대한 심리학자의 핵심 이론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번역 실수 하나 때문에 수십 년간 전혀 다른 뜻으로 읽혔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심리학의 거장 칼 융입니다.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인간의 깊은 무의식, 꿈, 상징의 세계를 탐험했던 정말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융의 수많은 이론 중에서도요, 유독 이 에로스 현상학이라는 이론이 오랫동안 좀 미스테리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과 욕망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다룬 이론인데 이게 마치 암호문처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곧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건 놀랍게도 정말 딱 한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융이 독일어 원문에서 쓴 단어는 쿨툴데스 에로스였어요. 에로스의 문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컬트 오브 에로스, 즉 에로스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숭배라니 뭔가 좀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하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문화, 컬처였다는 거죠. 이 숭배와 문화라는 두 단어, 이게 그냥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숭배라고 하면 뭔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문화는 달라요.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cultivate, 끊임없이 공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단어 하나를 바로잡는 순간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던 융의 이론이 우리 손에 잡히는 실용적인 안내서로 확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숭배라는 그 두꺼운 안개를 걷어내고 에로스 문화라고 보니까 와, 융의 이론이 더 이상 무슨 비밀스러운 지혜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내면의 사랑과 욕망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도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융이 말하는 이 에로스 문화에는요, 총 4가지의 뚜렷한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융은 이 4단계를 우리에게 익숙한 4명의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브, 헬레네, 마리아, 그리고 소피아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는 그런 여정처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4명의 인물들을 숭배하라거나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오역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융은 그냥 당시 서구 사람들이 들으면 아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예시로 든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인물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인물이 상징하는 심리적인 발전 단계, 바로 그 의미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이브부터 마지막 단계 소피아까지 이 놀라운 성장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계단입니다. 바로 이브. 이건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하게 본능적인 에로스의 형태를 상징합니다. 2단계에서의 관계는요, 아주 순수한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종족 번식이라는 본능 그 자체에 충실한 단계입니다. 모든 사랑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이자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헬레네예요. 우리가 아는 그 트로이의 헬레네, 맞습니다. 2단계부터 사랑에 미학과 낭만이라는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해요. 물론 여전히 성적인 관계가 중심이긴 합니다. 하지만 2부 단계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상대방을 그냥 생물학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진 개별적인 가치,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드디어 사랑이 개인을 향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마리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에로스는 또 한 번의 엄청난 도약을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 낭만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헌신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거죠. 2단계에서 에로스는 거의 종교적인 헌신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사랑이 영적으로 변하는 거죠. 상대방은 나에게 영적인 어머니처럼
내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정말로 승화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계단입니다. 바로 소피아, 그리스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죠. 이 소피아 단계는요, 바로 앞 단계였던 마리아의 영적인 헌신마저도 넘어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헬레네, 즉 낭만적 에로스가 영적으로 변하면서 더 작은 것이 더 큰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경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경험을 통해서 마치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듯이 삶 전체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배우는 거죠. 내 세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에로스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브에서 소피아까지 4단계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오래된 심리학 지도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할까? 하고요. 이건 그냥 책 속에 갇혀 있는 낡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자신의 욕망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성장의 지도예요. 아, 내 지금 관계는 2단계쯤에 있구나. 내 마음은 저곳을 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 이 에로스라는 건요, 그저 억누르고 통제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성껏 가꾸어 나갈 때, 바로 문화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삶 전체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소중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지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펼쳐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에로스는, 나의 사랑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더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할까? 하고 말이죠.